오늘은 베이비 부머에 대한 네 번째 특강으로 안정적으로 흐르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에는요, 생활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은퇴자의 현역 시기 대비 생활비용 수준을 보시면 생각하신 것처럼 절반 이상이 전에 50% 이상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 조사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을 수 있고요. 또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전문 능력, 소상공인 중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시고 자기의 장인 정신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큰 변차가 없고 오히려 늘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갖춘 분들은 60세 이후에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족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나라 분들의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60에서 70%로 높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부동산이 보여준 그 탄탄함, 그리고 부동산이 주어진 그 성장,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예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월 생활비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매월 얼마가 흐르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가계부를 쓴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의 수입이 있어서 지출이 얼마가 나가서 잔액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이비 부모는 곧 국민연금이라는 것, 평균적으로 약 50만 원인데 점차 늘어나고 있죠. 약 1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근로소득 부족분 부분, 특히 이제 생활비 쓰는 부분도 자녀들도 많이 장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쓸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련할 현금 흐름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동산 자산이 막혀 있다면,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부동산 자산에 대출이 많이 껴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요. 연금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이자를 못 갚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것들은 외국의 영화를 보면 자주 나오는데요. 알베르토 디 이야기라는 경우를 보면 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그 연금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특히 이제 부동산에 있는 그런 것들 연금이 줄어들면서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다루고요. 또 다른 영화를 보더라도 연금을 가졌을 때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은, 연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모기지를 받았는데요. 그 모기지 금리가 변동금리로 급격하게 뛰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집을 차압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영화에서 표현되고 있고 실제로 고령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장치를 갖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본 평생 현역이 돼서 그 흐름을 채울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면 그거 외에 어떠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60세 넘어서 물론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행운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부분들은 대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임금 격차는 전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진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유동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르게 되죠. 최근에 약 만 가구, 1만 명 정도가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이러한 주택연금을 가지고 주택을 담보로 현금을 만드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 또는 더 많이 쓰는 것들은요. 강남에 있는 집을 세를 주거나 팔아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좀 더 싼 곳, 더 쾌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현금을 유동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현실 세계에서 많이 쓰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것은 평생 현역으로 일과 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현금 흐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월 생활비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법 중에는 노인 일자리라고 약 30만 원, 이것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은 그게 병원비 쓰는 거나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 외에는 들어갈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줄이는 거고요. 특히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물론 집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자산이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유동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해오셨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러한 소득 지원을 받는 방법, 특히 공공에서 부조를 해야겠죠. 특히 공공에서 이전을 하는 방법. 전에는 공공에 오히려 퍼서 주거나 또 젊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돈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은 당당하게 나라에서 소득을 지원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월 그 가계부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정적인 이것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그 느끼는 그 즐거움은, 그 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고민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혜택을 보는 분들을 우리는 연금을 두둑하게 받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아무래도 베이비 부머가 이제 60을 넘어서서는 근로소득이 전보다 감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퇴직한 후에 부족한 월 생활비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을 충당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일 좋은 것은 일과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준비부터 하면 더욱 좋고 자신의 소명과 결부되면 더욱더 더할 나이였겠죠.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과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아마 많은 선배들이 얘기하고 통계적으로도 전보다는 약 40%까지 급격히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그 시니어 쪽에 이쪽 금융 전문가들이 한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자산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어찌 보면 자녀 부분일 수도 있겠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그런 지출보다는 자녀를 스스로 자라게 해서 자녀가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하는 그런 적정한 지원,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불가능하다면 한 곳에 몰려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월 현금 흐름으로 유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투자를 잘못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열심히 정말 공부도 하시고 지혜를 짜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에서 소득 지원을 받는 것을 당당하게 느끼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자산의 규모가 얼마가 있다, 내가 얼마를 준비했다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전체 밸런스가 제대로 맞아지거나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말하는 것이,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건강이어야 합니다. 그 건강이 있어야 의료비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요. 자녀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사고를 키워줘야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더 좋은 것은 자신이 일과 활동을 통해서 적지만 꾸준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협력, 도움, 이런 것들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